건축방화를 아직 풀이 덜해서. 그래서 지난번 시험 치고 난 다음에 이제 멘탈 붕괴가 오거나 하는 사람들은 저 때는 약간 좀 덜했지만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 전에 한두 번이 그렇게 한번 비 내린 적이 있었어요. 이 비가 아니고 폭풍이죠, 폭풍. 제가 이제 시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공부를 많이 하시는구나. 제가 세 번째 시험에 53 봤거든요. 세 번째 시험 53, 51, 53, 53이죠. 예. 그래서 다음 시험 합격하는 줄 알고 네 번째 다 치는데 51인가? 50점 뭔가 받았어요. 그때 이제 내가 서울 가야 되겠다. 사람은 한양이지. 뭐 이 지방 나부랭이가 뭐 나를 가르치겠다고. 도전. 멘탈 붕괴가 온 거죠, 저도.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 엄청 많이 한 거지. 그죠? 그때 호송세로 보내고 있다가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스토리를 얘기했으니까. 근데 이제 요 마음 정리하는데 한 세월이 다 가고요. 한 20일 남았을 때 다시 마음 잡고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5번째 붙는 거죠. 저 붙었을 때도 60점 뭐씩 이렇게 붙었어요. 너무 짜증나잖아. 합격자 10명이었거든, 전국. 10명인데. 더 놀라운 거는 가서 이제 면접 날짜를 딱 정했는데 면접 날짜를 정하면 우리 이런 거예요. 첫 시험 딱 치는 거니까 우리 그냥 이틀 면접했거든요. 그래서 딱 갔었을 때 좀 빠른 시간에 가서 일단은 몸으로 부딪히고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사전 지식이 그 당시에는 면접을 봐주고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거든요. 합격자들 전국적으로 많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어. 근데 오전에 딱 갔었으니까 뭐 몇 회냐 이렇게 딱 어색하니까 좀 묻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학원들에서 합격자들이 있는데 그때 6명인가 4명인가 5명인가 6명인가 만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어. 근데 약간 뻘쭘한 질문이었는데 몇 점으로 붙었어요? 그런데 저 60점 뭐시겠는데 60점 1, 2, 1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상위권이더라고요, 점수가. 어떤 개념입니까? 라면 지금 점수처럼 이렇게 후려쳐가지고 합격자가 나오는 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엄청 부수적으로 점수를 다 매긴다 하더라도 취합해보면 나쁜 말로는 1명 정도 합격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가채점 결과를 갖다 미리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라는데 합격자 하나도 안 나온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점수가 나왔으면. 그러면 인력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해요. 안 된다. 합격자 없는 시험 만들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서로 의견 조합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달라. 그리고 점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올리세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올리세요 이러면 위법 사항이 되니까. 다시 한번 채점 결과를 확인해 달라고 이렇게 하면 채점 조금씩 올리는 거죠. 그래서 차등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래도 전국 10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합격자가 없다가 있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밑에 사람들 다 10점씩 올려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번 시험에 제가 다시 한번 이 점수를 받고 개별 점수를 확인하고 봤었을 때, 야, 점수를 이거밖에 안 주나 이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대표적인 예가 이제 3교시 이렇게 보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물리적인 영양인자 대 3가지 적어라. 그 정말 잘 적으신 분이 13점이에요. 그 문제가 우리가 이제 스프링클러에서 이해하고 확인하는 게 엄청 많았다고. 그래서 보통 잘 받으면 17, 8점은 늘살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밖에 못 받게 만들어진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험 날짜가 얼마 안 남았었을 때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 중에 도대체 뭘 손대야 됩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죠? 다시 얘기하지만 유도 준비하세요, 유도. 법 준비하세요, 이렇게 항상. 유도식. 법은 엄청 조심해야 되죠. 법은 국내법이 있고 손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냥 법만 손대세요. 법. 국내법. 근데 이제 NFPA 묻거나 NFPA를 묻거나 또 뭐가 있습니까? IBC 코드. 국제 빌딩 코드는 조금 이제 국제 빌딩 코드는 어느 부분까지만입니까? 해설서제예요. 이 범위 자체가 해설서를 넘어간 형태에서 개별 스터디를 통하든지 개별 자료를 통해서 숙지하고 익혀놓은 거면 상관이 없어요. 그럼 따로 공부한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국내법과 유사한 형태의 개념처럼 쓰면 이거 무조건 빵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묻는 거죠. 뭐 어디에 대해서 뭐 답 쓰고 나머지 NFPA 코드에 대해서 써라 이렇게 돼 있는데 NFPA 코드가 국내 기준이라고 뭐 큰 차이가 있습니까? 다 유사하던데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만큼만 점수 받는 거예요. 그래서 NFPA나 IBC 코드나 SFP인드나 핸드북이라든지 기타 BS 코드나 이제 일본에 대한 JP 코드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잘
근데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향 보는데, 보는 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인 거죠, 플러스 알파. 그래서 어디 그 주로 나오는 게 해설서 이런 거 있죠. 해설서는 이제 오픈된 자료니까. 이러한 형태의 범주 내, 또는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설명되어 있는 거, 이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 외에는 통으로 되어 있는 NFPA 코드에서 어떤 특정 부분, 이런 것들은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도 보면 다음 시험에 좀 더 약간 이제 부드럽게 매겨줄 건데, 해당되는 화재 부분 있죠. 이번 시험에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풍력발전소. 풍력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풍력은 점수 잘 받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맞춰져 있는 형태냐 아니냐에 대한 차이고. 그 다음에 또 손대면 안 되는 게 병원이죠, 병원. 병원 화재 특성. 병원 화재 특성이고, NFPA하고 IBC 코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물었는데, 병원은 일반적으로 화재 위험성이 화재 취약자니까 뭐 이런 형태가 그럴 거다. 그까지 쓴 것들이 전체 점수를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인 거죠. 화재 특성. 그 다음에 이제 NFPA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국내에서 해석하는 그러한 특정한 방향성 같은 것들로 설명이 됐다. 그럼 이제 그렇게 적었다. 그럼 이제 점수가 없는 거죠. 얘도 10점 이하가 많아요. 손대신 분들도 10점 이하가 많다고. 그거 왜 10점까지 줬습니까? 하면, 이거 뭐 이거 적으면 공통상이 있죠. 나머지 5점에서 7점을 못 채우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대실 때 유도하세요. 법 준비하셔야죠. 이렇게. 1번, 2번 딱. 근데 법 하실 때 국내법은 우선순위에 두시는데 해외법은 모르시면 손대면 나락입니다, 나락. 마찬가지죠. 화재, 뭐 이렇게 해서 똑같이 손대죠. 화재를 뭐 특정 지어져서 어떠한 특정 가연물, 그죠? 예를 들어서 원자력 같은 뭐 석탄, 그죠? 뭐 최근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주차장에 아니면 ESS 뭐 이런 것들이 등록 나와 있는데 코드화되어 있고 이제 명료화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답을 안 쓰시면 점수는 없어요. 원래 사항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뭐 석탄 화력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자연 발화 일어나고 들었어. 그만큼은 점수는 받는 거예요. 그 형태가 10점이 10점. 나머지 5점은 이제 나가린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형태. 거기서 적혀진 대로 안 적으면 당연히 못 받는 거죠. 쭉 열심히 하는 거죠. 유도식, 법 열심히 하세요. 그 전에 내가 몰랐었다 그러면 그거 지금 할 시간이죠. 지금 뭐 2개월 정도의 시험이 남았으면 그 전에. 근데 예를 들어서 점수가 이런 것들 항상 말씀드려요. 제가 40점 대 50점 대 이제 뭐 55점. 그 다음에 이제 합격 가는 거죠. 근데 요 형태는 가리지 않고 그냥 외우세요. 이게 어디쯤 도달됩니까? 이 정도 도달됐었을 때 선별적으로 좀 외워야 될 것, 더 잘 외워야 될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했잖아요. 건축방학 때 6가지 모르면 시험 치러 가지 마세요. 시험 치러 안 가셨으면 좋겠는데 굳이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6만 원은 난 돈도 아니야. 치러 갈 수 있지. 예전에 제가 가르쳤을 때는 항상 그런 말 했죠. 뭡니까 하면 6만 8천 원 지금 예를 들어서 6만 8천 원이니까 6만 8천 원 6만 8천 원의 가치는 도대체 얼만큼일까요? 그러면 소주 한 잔 먹는 값도 안 돼요. 솔직히 막 얘기하면. 근데 6만 8천 원으로는 뭘 가장 가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소방 기술사 측면에서는 가장 저렴한 금액에 내 위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 위치가. 그러니까 도달해서 올라가. 근데 기술사를 따잖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딴 위치의 거리를 가장 싼 가격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6만 원만 투자하면 내가 지금 내 수준이 기술사의 도달 간의 거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각 학원에 모의고사 치면 내 상위권이다. 근데 점수는 이제 무조건 안 나와. 근데 그런 사람도 무조건 쳐봐야 돼. 가늠해 봐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가늠자를 생각해 보면 엄청 좋아. 근데 제가 여 밑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이렇게 마음은 이렇게 가 있고 몸은 치러 가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초기 이런 사람들 보고 치러 가라고 할 때 보통들 많이 해. 그렇게 가려면 이 사람 어디로 갑니까? 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머리에는 못 알고요. 이렇게 정신 나가서 와요. 정신 나가서. 와 도저히 못하겠다면서 이렇게 나가. 그러지 마시고 요 정도 올라가서 치러 가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한 8개월 저는 이제 정리를 우리 4개월 과정이잖아요. 4개월 과정이고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암기하고 정리를 병행하잖아요. 그렇죠? 듣고 써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쓸 게 없잖아요. 쓸 게 없는데 매번 수업은 들을 때마다 약간 달라. 그런데 여러분이 언제 그만뒀으면 좋겠냐고. 저도 강사 입장이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는 알아들어가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저 새끼 뭐라서 말하는지는 다 알아들어. 근데
8개월 지나도 설명하면 이렇게. 근데 1년 정도 되면 나도 말을 해. 보통 보면 예전에 좀 많이 한 적이 있을 때는 립싱크를 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보잖아요. 설명하면서. 네. 그럼 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어. 답하고 있다고. 답하고 있는 수준까지는 최소 돼야 돼요. 거기까지는 강의를 들으세요. 어느 학원이든지. 그런데 그까지도 안 됐는데 그냥 제가 저렇게 해서 외우라니까 저거 외워서 다음에 시험에서는 저거 외워서 가야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고. 얘가 잡과잖아요. 잡과는 정말 다양한 지식으로 해서 하나의 결과를 도출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 새끼 저번에는 저런 말 안 했는데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근데 그 말이든 저 말이든 같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적어도 어느 정도입니까? 이거죠. 여기서 12개월 사이 1년이죠. 1년. 그 다음에는 이런 거죠. 저도 약간 좀 그랬지만 그냥 마음은 항상 될 때까지 해. 그런데 개별로 공부가 됩니까? 집에서 인강 틀어놓고 집에서 하고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저 새끼 무슨 말 할지, 저 새끼 뭐라고 약간 뭐 안 웃긴 말 할 때 이런 얘기 들으면서 그냥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그만큼 진도 빼는 분량만큼은 쳐나가세요. 그게 안 되면 집에 가면 뭐가 됩니까? 엄청 느려져요. 쭉 느려진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부가 되지도 않고 기간만 자꾸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4개월 뒤에 또 오는 거지. 후회를 안고 마음은 머리는 깨끗하게 비워서 와요. 준비를 잘 하시고 오세요. 그래서 머리가 깨끗하게 비워서 오니까 또 새로 듣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몰아치듯이 이렇게 꾹 조여가지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번 시험에 채점하고 난 다음에 많이 놀랐었겠죠. 그런 시기도 있고 이런 시기도 있습니다. 그렇다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건축방학 풀이를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다음 파트부터는 제가 이제 예상 문제지는 제일 첫 번째 올리고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하고 시간을 딱 정하시고 영상 강의를 이제 답지화 같이 해석하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플래시오버입니다. 플래시오버가 뭔지 설명하는 것들은 이제 이봐 풀 시기가 지났고요. 플래시오버는 화제에 대한 기간상으로 보면 성장기의 끝과 그렇죠? 최성기의 시작점 정도죠. 이 플래시오버가 왜 가장 중요합니까? 하면 큰 구치로 두 가지만 딱 먼저 예상만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인명 안전 기준이죠. 인명 안전의 기준점이 대한 기준점. 이 시점에 이 뭐라고 부릅니까? 한계점이죠. 한계점을 시간으로 이해를 해보면 A셋입니다. 어베일러블한 안전한 피난의 안전한 시간 정도의 범위거든요. 여기까지 탈출해라 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뭘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플래시오버가 인명도 엄청 중요하지만 화재 측면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화재 측면이 중요하단 말은 전과 후 플래시오버가 발생한 전과 후의 화재 성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너무 신기하게. 어떻게 바뀝니까? 성장도 바뀌고요. 진행도 바뀐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라고 하면 플래시오버 전은 연료에 따라서 화재가 지배되는 과정이었다면 요 시기 이후는 한기인자가 모든 걸 관리해줘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한기인자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아주 곱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럼 과연 플래시오버는 왜 생기나요? 뭐 때문에 더 활발하게 생기나요? 해서 3요소가 있다 그죠? 뭐가 있습니까? 불, 화원이고 그 다음에 가연물이다 그죠? 가연물. 이 가연물은 우리가 내장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라고 하면 창문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한기인자, 개구부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들으면 화원은 얼마나 크면 클수록인데 어디 위치가 더 중요할 거냐? 크기도 위치도. 내장재가 우리가 정리할 때 불연, 준불연 나뉘어를 했었는데 어느 재질, 바닥, 벽, 천장 중에 어디 이렇게. 개구부는 일정 벽면 중에서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해야 가장 플래시오버가 빨리 발생할 건지를 정리하시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플래시오버에 대한 개념, 영양인자. 가급적이면 이제 답안의 형태가 남들보다 2, 3점, 플래시오버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남들보다 2, 3점을 잘 적으려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면 제일 처음에는 그림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갔거나 그림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구나. 표가 좀 들어간 것 같네. 이런 느낌이 있고. 세 번째는요. 수식이 좀 많아지는 거구나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답 잘 썼고 점수 잘 받은 놈이라면 안 되지. 그분들은 수식으로 풀어나갈 능력들이 좀 더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채점자 입장에서 야, 이 사람 공부를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던 거구나라는 걸 느껴지게 됐어요. 그래서 답지를 넣었습니다. 확인해서 보세요. 여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번입니다. 이건 같은 내용이네요. 뭡니까? 얘다, 그죠? 연료 지배형과 환기 지배형. 이거 엄청 중요하죠. 저는 건축방화에서 이 그림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했었는데 이게 시간이고 얘가 이제 온도에 대한 부분이고, 그죠? 온도라고 하는 부분들은 강도, 화재 측면에서 강도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얘는 하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중. 그래서 이제 화재 하중의 단위가, 이거 메가줄로 지금 막 한다고, 메가줄로 한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메가줄로 지금 화재 하중 단순히 계산 문제니까 안 할 뿐이지, 메가줄 단위긴 하죠, 메가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뭡니까 하면,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 거죠. 용도, 하중, 그 다음에 내화도, 이렇게 따지죠. 들어보셨죠? 어떠한 용도는 평균 하중이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몇 시간 내화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때 하중의 단위가 메가줄로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른 게 아니니까 메가줄의 단위랑 단위 나옵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은 얘 아니었나요? 근데 목재 기준점만 빼면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 대한.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이하게 바뀐 건 아니니까. 이 부분으로 한번 고민해 봤었을 때 지금 나와 있는 등등 하중이 정리되죠. 화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료와 환기로 구분하더라는 거죠. 어떤 성상을 가장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하면,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어디에 종속되는 인자냐, 환기 요소에 영향이 있어? 없어. 환기 요소에 영향이 있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주안점은 연료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환기에 대해서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있느냐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따집니다. 그러면 연소속도라고 불리우는 이런 아이들은 그죠? 환기인자에 커지게 되면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연료지배형 플래시오버의 전 단계는 어떻습니까? 영향이 없어요. 환기가 아무리 많이 됐든 원래 많이 돼 있다라는 측면이죠. 왜 이걸 왼쪽에 안 그립니까가 아니라 환기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그러면 환기가 더 커질 때 연속도가 증가되는 범위도 있다는 거지. 근데 불안정한 상태도 있는 거. 연소가 지속될 수가 없는 한계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 가지 분류해서 이렇게 구분했어. 그렇죠? 이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던 환기 지배, 연료 지배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이때는 차이점이죠. 어려운 건 아니고. 그래서 변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부분이다. 환기인자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요 지금 두 번째 거. 잘 그렸죠? 답은 좋아. 이렇게. 그 다음에 연소속도 구분, 요것도 10점짜리 따로 나오는 거죠. 연소속도, 열방출률 구분해봐. 그 다음 특징들. 보세요. 이거만큼 잘 쓴 답 잘 없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똑같은 이 그림 또 다시 하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시간과 온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화재는 성장해 왔어요. 이렇게 생각해봐. 온도만 생각해보세요. 온도만. 열방출률, 강도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온도만. 온도는 이렇게 성장. 나 그것을 많이 봤는데 화재를 기본 화재를 평균점을 내서 화재가 성장했었을 때 일반적으로 구획실에서 측정해 보니까 이 정도 온도 상승을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걸 예전에 내가 배웠었지. 뭡니까? 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되고, 그죠? 얘는 시간이 될 텐데, 시간, t. 그죠? 그럼 지금 이 증가되고 있는 이 형태는, 이 t는 t0의 순간부터 계속해서 증가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로가 빠졌네? 이렇게. 그래서 이 형태의 흐름을 이해라는 거지. 그죠? 이렇게. 그죠? 이걸 ISO에서 야, 화재 크기는 시간에 따라서 온도의 관계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그죠? 그 얘를 어디서 활용합니까? 얘를 우리 내화도로 확인하는 거죠.
내화도. 그럼 내화에 대한 성능은 이 중에서 뭘로 봅니까 하면 면에 대해서 각각의 선을 합산한 거죠. 적분된 거 똑같아요. 이 전체 면을 내화 성능 이렇게 가져갑시다. 내화 성능. 그죠? 첫 번째 활용하는 거죠. 두 번째, 나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뭘 알고 있어? 야, 우리는 이 면적을 피해도로 봤었거든. 피해도. 피해도하고 내화도, 저 가옥도하고 내화도 비교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따진 게 이렇게 따진댔죠. 야, 너 얼마큼 피해 입었어? 이만큼요, 이만큼. 이 면적만큼 피해 입었어요. 야, 너 얼마큼 가열했냐? 얼마큼 성능 견뎌야 되니? 이런 형태를 뭘로? 내화 성능으로 보는 거지. 누가 더 커야지만 내화 성능이 있다고 따질 거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일정 이상의 성능을 따질 때 세 가지를 분류해서 따지면 된다, 그죠? 잠깐 얘기해 볼까요? 세 가지 분류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피난 안정이 있어야 돼요. 피난 안정성. 안정성.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피난 안정이 있고 또 뭐 화재로부터 해도 화재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내화 성능이 있어야 되지. 내화에 대한 성능. 여기다 첫 글자만 떠주면 되죠. 성능이 주가 되는 설계. 성능 위주 설계의 핵심은 피난 안정성. 그죠? 화재를 축소시키는 그리고 내화 성능을 키우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능 위주 설계의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피난, 화재, 내화 성능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죠. 화재는 줄이고 피난 안정성을 늘리고 내화 성능도 늘리고 딱 따지는 거죠. 이 형태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시뮬레이션 이렇게 가는 거고 이 형태는 현재는 없어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냥 이론만 존재할 뿐이지 실제 화재에서 적용시키지는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위아래를 같이 하는 거예요. 하중이 얼만큼인지 확인해서 내화 성능을 확인하겠다라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론은 있는데 적용은 거의 불가능하고 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는 제가 나왔었고 보세요. 이렇게 해서. 표준온도에 대한 가열 곡선입니다. 표준온도고 가열 곡선 반대로 됩니다. 표준 가열 시간 곡선 뭐 이런 것들 다 상관없어요. 나머지 읽어보세요. 됐네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더 연이어서 가네요. 여기서 나왔던 하중. 하중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적는 게 좋으니 저렇게 적는 게 좋으니 좀 더 색다르게 적고 싶니 보다는 기초에 충실해서 가장 기본을 먼저 쌓으시는 게 좋아요. 핵심 사항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따진다. 그죠? 결국은 도대체 얼마나 오래 탔냐를 누가 물었어. 1번 질문. 야, 그 화재가 얼만큼 크게 발생했고 얼마나 오래 탔어. 그래서 보통 보면 발생 이후 5시간 만에 진압이 되었습니다. 진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럼 도대체 얼마나 탔냐는 거죠. 얼마나 탈 것 같아? 그 가연물에 대한. 이 형태로 보게 되면 뭡니까? 필요한 것들. 불 꺼야 되니까 첫 번째 주수가 필요하겠죠. 주수에 대한 시간을 얼만큼 잡아야 됩니까? 하면 되게 단순한 논리죠. 주수 시간은 수온에 대한 양하고 같은 개념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한 말이죠. 물을 그만큼 보관하고 해서 불을 끌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초기 화재 이후에 어느 정도 보관해야 될지가 생각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어느 정도의 또 내화 시간을 경험해야 되냐. 어느 정도 내화가 있어야 되는지 또 봐야 돼요. 내화도 또. 어느 정도 길게 가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보관하고 보유하고 형태가 가면 좋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잘 이해되는 것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정리하자면 얘는 뭘로 풀어나갈 수 있느냐. 원래 이제 가연물, 기본 가연물이라고 봅시다. 기본이 되는 목재하고 비교해보는 거죠. 목재다. 그죠? 목재는 단위 발열량 킬로그램당 약 4,500 정도가 나온대요. 이렇게. 그렇죠? 목재로 환산했을 때 시간으로 해서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 하중에 대한 공식은 정리를 이렇게 시키면 되겠다. 그죠? 뭡니까? 이렇게 따져보면 그렇죠? 단순하죠. 단위만 생각하면 킬로그램 바닥 면적, 이거 바닥 면적, 그죠?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 이 부분이 목재가 되는 거죠. 단순한 이해다, 그죠? 그래서 계산 구하는 공식을 먼저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풀어나갈까 한번 생각하고라는 거죠.
나머지 당연히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에 대한 가연물을 가지고 어느 정도만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다. 그죠? 그래서 주수에 대한 시간 개념을 같이 넣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하재 하중을 보니 개념이 있고, 그죠? 예, 지속 시간이다. 그 다음에 하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봐라. 이렇게. 얼만큼 주수 시간, 저 내와도 불연 등등등. 그죠? 그 다음에 계산 공식 통하고 결론 적었죠. 그 다음에 깨알같이 어떤 감지 대책이 있는지 생각했죠. 잘 적었네요. 풀어보세요. 일단 넘어가서, 예, 둘 다 같이 물었네요. 저는 이 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문제는 많이 안 나온 편이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요약을 간단하게 하면 시간, 공부를 처음 했을 때 온도 어떻게 되냐. 표준화제로 얼만큼 커가 이렇게 딱 공부를 먼저 하고, 그죠? 얘는 내와 건축물을 쓸 때 쓴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둘 배워왔던 거 이렇게 생각해보고, 그렇죠? 그 다음 나온 형태는 뭡니까? 라고 하면 강도가 되죠. 강도. 가연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일관식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왔던 성장기, 최성기, 감색에 대한 개념이다. 그죠? 요 면적을 우리는 가옥도 이렇게 부르죠. 가옥도 피해. 생각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얘는 뭐 지속 시간에 대해서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얼만큼 탔어? 이렇게. 얘는 하중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다시 강도와 하중의 곱이 가혹함 정도를 나타내고 온도와 시간의 곱이 피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낼 거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또 이제 또 감론을 받고 질문하는 거죠. 뭐 교재마다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는 어떠한 교재는 이렇게 이 부분만 가혹도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다 가혹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왜 차이가 없어요? 면적이 당연히 차이 나는데 그런데 정말 필요 가혹이라고 부르는 진짜 실질적인 피해는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총 피해량에 대한 계산식은 당연히 셋 다 더하는 거죠. 2, 3이면 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걔가 얼만큼에 도달했고 이런 것들 그렇죠? 만약에 스프링클러를 쓰게 되면 플래시오버가 발생되는 시점 전에 개방해서 제어가 있고 진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가혹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 똑같은 거. 뭐 가혹해요, 이 정도가. 그러니까 피해도가 줄어든다 정도만 개념은 되지. 정량적인 형태는 필요 없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틀렸고 맞았다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같은 개념인 거예요. 이해를 잘 해놓으세요. 이걸 더 예를 들었을 때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됐다, 그죠? 어떠한 교재를 보니까 원인 물질에 대한 에너지 준위가 있고 점화 에너지를 구축했더니 실제로 방출되는 에너지까지 대한 크기가 나오는데 그럼 총 방출 에너지가 우리 말하는 W는 얼만큼 나갔어요? 이런 거죠. 이겁니까? 이겁니까죠?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위에서 있는 형태에서까지 에너지를 가야 돼요? 아니면 원래 있던 에너지 준위에서 나가는 양만큼 봐야 되는 거예요? 응? 원래 있던 겁니까? 점화 에너지 받은 겁니까? 이 두 개 차이가 없다고. 큰 의미가 없다니까. 왜 없습니까? 이거 얼마나 줍니까, 이거? 반응 시작하면. 최초의 반응이 준 게 0.28mJ 준단 말이에요. 에너지로. 이 넣으나 안 넣냐 무슨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같은 거야, 같은 거. 아니, 야, 니는 그래도 이렇게 해놨대.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제 스타일이니까. 아니, 다른 책은 이렇게 그 스타일이에요. 같은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게 같이 한번 보세요. 했죠. 지금 이제 하중하고 가혹도에 대한 정의 부분들 했었을 때 계산 문제 공식과 가혹도에 대한 개념을 이제
답안지를 처음 자꾸 이게 그 제시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하면 이 답 요대로 그대로 쓰면 무조건 합격합니다는 선행되는 뭐 요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맞아요. 이 정도 잘 쓰는 사람도 잘 없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라면 뭐 어떤 문제를 받든 이러한 틀을 먼저 익히세요라는 것들을 계속 연습시켜 놓는 과정이에요. 지금 뭘 질문했습니까? 하중과 가옥도 두 개를 물었어. 그러면요. 하중과 가옥도를 절반의 분량 정도로 쓸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거야. 야, 난 가옥도는 진짜 한 페이지 눈 감고도 쓰는데 하중 세밀하게 못 들어가겠던데. 아, 하중 도대체 뭘 물어요? 어떻게 잘 쓰지? 그러면 하중이 점점 위축돼서 점수가 적는 게 줄어든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야 더 골고루 배점도 좋고 점수도 잘 받아진다는 생각을 가져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나눠진댔다. 그죠? 기본 개념이 원래는 위 아래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비교가 들어가서 따로 들어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면 답지에 지금 이 사람은 하중과 가옥도를 비슷한 에 대한 분량, 중요도로 보고 적정량을 그대로 균일하게 배열했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그러길 바라는 거죠, 지금. 따져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요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서 반 페이지를 꽉 채워도 되는데 이건 표현의 방법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재 가옥도는 전체를 거의 다 좌우하고 있고 하중을 3분의 1 정도밖에 못 쓰거나 뭐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 썼다. 그러면 좋은 답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건데 이게 평상시 연습이 얼만큼 안 됐냐면 적어보면 넘어가는 거예요. 3분의 2페이지. 넘어가면 내 합격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이러한 틀을 익히세요라는 거죠. 익히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방학계획은 없다 했었습니다. 법으로는. 그죠? 방학계획은 누가 세워야 됩니까? 우스갯소리로. 방학계획은 누가 세워야 돼요? 안전관리 세워야 됩니까? 안전관리자 뭔 죄라고 안전관리자가 방학계획까지 세워야 됩니까? 방학계획은 누가 세워야 됩니까? 이게 25점짜리 나오면 항상은 뭡니까? 하면 이런 말이 무조건 들어야 돼요. 설계, 기획부터.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안전관리자는 언제 선임됩니까? 우리가 사용 승인 관련되어 있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며칠 이내에 선임하면 됩니까? 30일이지.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돼요. 안전관리자는 평상시에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건물과 무관하게 살고 있다가 집 짓네? 그러면 이력서 공고 뜨면 신청하는 거예요. 옆 건물에서 내가 3년 동안 했는데 하자트물이라고 갑니다. 이렇게 되고 그 이후에 뽑히고 14일 그 사람이 방학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처음 봤다니까 이 건물을 처음 봤는데 방학계획을 내고 세워 그러고 난 못하겠다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방계획서라고 하는 틀만 만들고 소방계획서는 옆 건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고. 이해되죠? 특급이라고 해서 뭐 소방에 대한 방향성이 있겠어요? 1급이 있겠어요? 제가 그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면 발주처, 그죠? 관계인이 어디 때 기획 단계부터 이 건물은 이런 방향성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설계자한테 의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야, 내 건물 이렇게 짓고 싶어. 그럼 묻죠. 그렇게 지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내장은 어떻게 하고 위치는 어디 할 거예요? 어디 땅 사셨어요? 여기 지금 뭐 소방서 옆에 잘하셨네. 병원 옆에 있는데 잘하셨네. 남양 이런 게 아니고, 그죠? 남양은 집 팔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이만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불이 어떻게 안 나면 안 나겠어요? 묻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내장재가 있습니다. 비싸냐? 가격도 묻죠. 그러니까 기존의 가격제가 10,000원인데 이건 10만 원입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짓는 거지. 내 건물이니까. 그게 방학계획이라는 개념이죠. 방향성 제시. 이렇게 기획 단계부터 한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25점짜리는 깔려 있어야 돼요.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점점점 미뤄지고 점점점 적용이 안 되어서 점점점 피해는 커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향성이었습니다. 방학계획은 화재가 발생했을 때 확대되는 걸 막을 시점으로 세우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뭡니까? 전체 틀을 세울 때 하나 세우는 거 하나. 물어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나보는 건 뭡니까? 입지에 대한 개혁. 그죠? 입지. 그 다음 단면, 인면, 등등등 막 나오는 거죠. 나중에는 유지관리까지. 그러한 측면들을 쭉 설명하면 되는 개념인데, 뭐 있습니까, 이게? 요 보시면, 요런 내용만 한번 쭉 적어주면 되죠. 예방, 지방, 진압, 방호, 이런 관점으로 해서 적었어요. 적어보세요.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소방계획서에 대한 개념이랑 다릅니다. 하나만 차별화돼서 두 가지는 알고 갑시다 해서 한 개만 적어 놓을게요, 여기서.
그죠? 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지관리 측면이죠. 유지관리. 앞으로 유지관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개념. 그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축물에서는요. 일반되는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소방대상물의 개념이 아니라 건축물 중에서, 그 소방대상물 중에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가 있죠. 안전관리자. 관리자. 그렇죠? 소방안전관리자라고도 부릅니다. 작성하는 형태가 소방계획서. 계획서. 뭡니까? 얘네들은 뭐 작성 및 보관의 의무예요. 보관까지만 합니다. 그 다음에 요것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위험물 제조소 등이죠. 제조소 등은 누가 작성해요? 누가 작성할까요? 예방규정이라고 하는 거. 누가 작성해야 됩니까? 위험물 안전관리자 작성합니까? 네, 관계인 작성하는 거지. 누가 해야 되는지 개념을 잡아보세요. 그죠? 뭐를요? 예방규정을. 예방규정이 작성돼야 되고 있는 대상도 꽤 많이 중요합니다. 그죠? 네. 이암이지, 시암내, 뭐 이런 거. 혹시 압니까? 이암, 11조. 100, 150, 200. 외탱. 야, 공부 진짜 너무 안 하시네요. 저 뭐하고 있지? 이런 표정 지을 때가 좋아요. 이제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지. 이동? 이송? 이거 뭘까요? 이송? 안반탱크, 일반 취급소, 제조소, 옥외 저장소, 옥내 저장소, 옥외 탱크 저장소. 되겠지요? 하나도 안 내려온 건데 이걸 안 하고 있네 이런 거잖아요. 이거 10점으로 나올 것 같은데도 안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언제 합니까? 남들 다 합격하고 나면 해요. 할걸 이러면서. 이때는 뭡니까? 작성, 보관, 제출의 의무가 있어요. 언제 제출합니까? 하면 놀라운 사실이 사용 전이죠. 이 제조서를 사용하기 전에 관계인은 앞으로의 이 소방 계획 관련되어 있는 나머지 재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미리 나한테 제출할게. 그러면요, 시도지사는 제출하거든요. 시도지사는 보고, 야, 미흡해. 다시 보완을 명령할 수가 있어요. 소방계획서는 보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제출의 의무가 없는데 어떻게 보완할 수 있어요? 와서 봐요, 이렇게. 잘했죠? 네. 갑시다. 이러면서. 확인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방계획서. 불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서. 시나리오도 짜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뭐가 있습니까? 라면 안전관리자 위에 뭐 건설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도 있죠. 건설. 그렇죠? 얘는 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보조자가 있고요. 보조자. 얘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뭐 대리자가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자의 대리자. 60일 이상 뭐 할 수 있고 이런 거. 나중에 가서 할 거고 주된계에 대한 방향성을 이해해 보세요. 소방계획서와 예방규정 항목은 뭐가 있는지 정도는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죠. 이걸 잘 알아야 눈에 익어야 방제계획이라는 방화계획이라는 것을 겐또를 칠 수가 있어요. 거짓말도 접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넘어가셔서 방화지구네요. 방화지구는 중요한 내용은 방화지구에 대한 개념들 자체는 아주 간단하게 적을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 알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연설 우려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방화조치. 그렇죠? 제가 최근에 나왔던 이제 드렌처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단톡에는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대공간 지하죠. 대공간 지하. 부산소방본부가 엄청 발빠르게 뭔가를 많이 시도하고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전국적으로 초고층이 가장 많이 있는 환경이기도 하고 성능유지 설계에 대해서 좀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대공간 지하, 우리가 말하고 있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주차장의 개념이죠. 주차장에 이제 소방, 우리 방화 측면에서 안전대책을 마련하자가 가이드라인으로 나왔어요. 가이드. 예.
보통 이제 검토하시고 확인해 보시면 이제 뭐 이제 다 돼 있으니까 주된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방화구역 해라는 거죠. 방화구역 이제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6천마다 해라 이렇게 아마 적혀있던 걸로 제 기억이 나는데 하고 두 번째는요 뭡니까 하면 이러한 말을 용어 선택에서 저는 약간 조심스러워야 되는데 좀 좀 잘 안 돼 있어야지 그 정립이 재현을 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재현이 아니고 순수 배연입니다. 배연을 확대시키는 거죠. 뭡니까? 너 지금 그 전에 하고 있던 거 있잖아. 뭘 하고 있었어요? 환기하고 있었거든요. 환기. 우리가 재현 설비가 면제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뭘로? 배연을 하자는 거지. 배연에도 뭐가 있습니까? 하면 급배기가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을 가져가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뭐 작성 담당자하고도 얘기했지만 요렇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잘 이해하시는 재현은 누구를 살리는 겁니까? 재현은 제실자를 살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배연은요. 제실자를 살리는 것처럼만 보이지만 못 살릴 때는요. 소방관도 살릴 수 있게 돼 있어요. 오염된 연기를 배출시켜가지고 소방관이 진압하러 들어가는 개념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배연에 대한 용량을 얼마큼 해야 됩니까? 기존의 환기 시스템에서는 이게 적용이 이제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면 급기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급기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라고 하면 유인팬이라는 걸 달거든요. 유인팬이 이게 어떻게 유인팬은 이게 환기 시스템은 공기의 오염질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환기를 시켜가지고 외부에 신선한 공기가 들어가서 위험한 농도로부터 좀 일산화탄소라는 농도를 좀 줄이는 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처럼 빼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달려있어요. 이렇게 좀 뚱뚱하게 돼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럼 어디입니까? 하면 끝에서 이렇게 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핫스모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재연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는 방법처럼 썼어요. 근데 저는 약간 회의적이거든요. 유인팬을 쓰는 게냐 마는 거냐. 그래서 이때 이제 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얘는 첫 번째 문제점은 뭡니까? 내열성 여부고요. 내열성. 두 번째 뭡니까? 와류 어떻게 할 거야? 와류 이렇게. 근데 이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한 방향성은 와류는 생기는 건 알겠는데 내열성을 좀 보완해서 그냥 연기 배출하는 데 주목적을 하자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사람이 주된 게 청결층인데 이게 청결층을 유지하면서 이게 가능할까는 아니거든요. 나쁘게 얘기하면 뭡니까? 지하주차장이 불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불나면 연기가 청결층을 이렇게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안 된다고. 그냥 빼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좀 방향성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약간 좀 반대긴 하지만, 그죠? 좀 아직까지 좀 반대긴 하죠. 이럴 것 같으면 진짜 배연밖에 안 되고 소방관을 위한 부분의 설비인데, 그죠? 이것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 생각하지만 가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확산 방지는 어떤 개념입니까? 확산 방지는 그냥 수평적 개념은 아니거든요. 이해되시죠? 화재 이동이 수평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고요. 수평은 없고 수직적. 수직에 대한 부분들을 완화 또는 제어하려고 하는 거죠. 확산에 대한 방지입니다. 화재 확산 방지 구조구나. 그 다음에 이제 알아야 될 것들을 배경 지시는 뭡니까? 라면 커튼 올릴 때 내장의 탈락에 대한 위험성과 외부로 위험성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들이죠. 요 두 화재는 기억하고 계시죠? 네. 포크 스로우하고 리플로그 그 개념을 가지고 확산 방지랑 같이 겸해서 보셔야 돼요. 얘는 10점짜리 단독 10점 따로 나왔지만 같이 흐름을 이해하세요. 같이 한번 덩어리 딱 지어가지고 수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확산 방지 구조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먼저 긋고 시작했네.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긋고 시작했는데도 좋은 거라고 저라 하는 마음가짐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확산 방지 구조가. 확산 방지 구조 하면 안 되지. 응? 독일은 이걸 몰라가지고 확산 방지 구조 적용 안 시키는 게 아니에요. 독일은 저 무식하게 내와예요, 다. 응? 이해됩니까? 다 불연이라고. 외벽이 불연이라고. 그러니까 대안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그냥 막은 거예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딱 물음 벼쳐가지고 이게 그냥 날린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거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외벽을 불연으로 하세요, 불연으로. 그럼 확산이 안 될 것 뻔한데 확산 방지를 무슨 의미야, 그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안 할 거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하면 안 할까요? 자, 머리 잡읍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는 소화배관, 아니, 전기배관, 전선관을 아주 무식하게 묻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묻어, 땅에. 콘크리트 내부에 묻으면 괜찮다라는 이상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냥 전선관 PVC를 묻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뭐 붙입니까, 지금? 응? PVC 관 안 묻고 무슨 관 묻어요, 우리는? 난연 CD라고 하는 이상한 관을, CD관이라고 쓰면 이해도 편하겠네요. CD관 묻으려고 했더니, 야, 난연 CD라고 써라. 염소 조금만 넣으면 돼,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난연 CD가, 난연이라고 하는 자체가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있으면 불 잘 붙지. 일정 양의 사이 불이 잘 붙는다고. 방출열량을 축소시켰을 뿐이지 불 잘 붙는다고. 잘 나. 이것만 땅속에 묻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 착각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야, 괜찮아. 야, 전선관이 밖으로 노출되는 것보다 훨씬 더 예쁘지. 이거 보세요. 어디 갔노? 저 보세요, 저거. 저거 컨센트.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저게 지금 보기 좋아요? 묻으면 되지. 이런 거예요. 보여야 유지 관리를 하지. 이런 개념이 없다고, 우리나라는. 안 하려고 한다고. 야, 외벽이 불연이래. 보기 싫잖아. 불로부터는 안전할 뿐이지 보기 싫잖아. 야, 봐줘. 없애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근데. 읽고 정리하세요, 이렇게. 됐죠? 확산 방지. 외우세요. 이렇게. 그 다음 넘어가서 진입창. 또 나오죠? 진입창. 요 진입창과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뭘 하고 있습니까 하면 소방관 대피 공간에 대한 개념. 지하 몇 개 층마다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 같이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같이. 가이드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도 지금 다 법제화 되는 것처럼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지상에는 이렇게 딱 정리해서 봅시다. 5층 이상이면 3계층 이상으로 이렇게 제가 정리된 걸로 봤었는데 이렇게 외벽이다, 그죠? 2층에서 11층까지는 진입창호를 만들어 놔야 돼요. 건축법입니다. 균형 있게 2층부터 11층까지는. 심층화되어 있으면 소방관이 내려갔었을 때 머무를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이 필요해요. 이 공간에 대한 규정이 규정화되어 있어요. 그 가이드에. 그래서 같이 보세요. 진입하고 머무를 수 있는 공간. 이해되시죠? 이거 보고 가세요. 진입창호 참 쉽잖아요. 놀라운 사실은 11층까지밖에 없다는 게 더 놀라운 일이죠. 11층까지밖에 없다는 게. 한 번 더 나오니까 보고 가십시오. 넘어가서 배연설비. 배연설비는 3종 세트가 있다, 그죠? 배연설비.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 자, 배연입니다. 배연설비는 첫 번째 나온 형태의 배연설비는 뭡니까? 그러면 첫 번째가 승강장에 대한 배연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배연설비인데 그냥 쉽게 우리가 하면 배연창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배연창. 이해 잘 해놓으세요. 그렇죠? 이 둘 다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바깥쪽으로 그냥 자연 배연 시키겠단 말이에요. 자연 배연을 끝판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스모그 타워 방식. 타워를 활용한 이게 자연 배연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거죠. 우리 꿀뚝처럼 세웠는데 연기만 배출시킬 목적으로 쓰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시죠. 그 다음 나온 형태가 뭡니까? 세 번째, 이 배연창의 면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얘는 25점, 나머지 각각 10점. 한 번 더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건축에서 얘기하는 연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들은 뭐가 있었습니까? 요 가지죠. 첫 번째 창문, 두 번째 노대, 세 번째 배연설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배연설비를 설비화되어 있다 보니까 재현으로 가늠할 수 있어요. 재현을 써도 되게 돼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방 공무원은 뭡니까? 창문과 노대는 자연적이니까 우리가 제어할 수가 없어서 못 믿어 이런 거죠. 그래서 제한을 넣어 이렇게 되는 거죠. 허가 받을 때. 이해되시지요? 그 개념이에요. 10점, 25점이니까 25점 준비해서 면적 기억나시겠지만, 그죠? 창문이 있으면 연기가 나가는 창은 최대 면적, 들어오는 쪽은 최소 면적에 준하게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외우세요. 뭐 말이 필요해? 외우세요. 그 다음 피난에 대한 측면이네요. 피난은 이렇게 세 가지만 정리해서 봅시다.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탈출하면 되겠냐 이렇게 항상 머리에 넣어놨어요. 그죠? 가장 좋은 게 머리에 딱 넣어야 되는 개념이 얘인 거예요. 뭡니까? 이렇게. 언제 다 죽는다더라 하는 거죠. 올다이가 제가 늘 수업할 때 올다이 이렇게 플래시오버입니다. 화제는 이렇게 성경하는 거죠. 플래시오버입니다. 플래시오버. 근데 그 전에 살리실 수 있어요. 피난 한계다 그죠? 한계가 뭡니까 하면 인명안전 기준이 됐어요. 기준 시간의 측면으로 보게 되면 A셋이 되는 거죠. A셋이 되는 거죠. 탈출 완료해야 되죠. 얘를 R셋입니다. 됐죠? R셋은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서 하던데요. 뭡니까 하면 감지 시간, 지연 시간, 이동 행동 시간, 트러블 타임입니다. 우리의 지금 주안점은 여기에요.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알아야 될 것들은 건축적 기준이죠. 자, 건축법에 뭘로 나와 있냐 이렇게 보행거리가 나와 있어요. 보행거리 기억나시죠? 보행거리 30, 40, 50, 75, 100 되겠지요? 내화 구조는 50 되겠지요? 50m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됐지. 하지만 우리가 없는 개념이 있겠죠. 2번 별표를 한 3개쯤에서 왜 우리는 계구부에서 우리가 보행할 수 있는 거리의 측면만 계산하냐? 보행이 안 될 수 있는 예소도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뭡니까? 하면 주의, 외국에는 이걸 먼저 선정해 주는 거죠. 뭐가 있습니까? 나왔는데 양방향 될 때까지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는 거죠. 커먼 패스입니다. 커먼. 뭡니까? 막다른 골목에 대해서 하는 것도 정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두 개 보라고. 되겠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해하세요? 시험에 나와하고 A셋, R셋, 그죠? 보행거리 나왔고, 이거 안 나온 지 이제 안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는 이유는 문제가 되는데, 안 나오고 있으니까 준비하면 되죠. 다음 시험에 안 나와요. 간략하게 외워지는 거니까. 그림 그리고, 개념 적고, 한 줄에 대한 짤막한 평은 유효하게 피난할 수 있는 범위가 필요하다라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도거리에 제한, 건축법적 제한이죠. 나머지 잘하셨어요, 이렇게. 넘어가서 비상용 승강기에 대한 설치 대상과 수량. 요 두 가지만 한번 따로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피난을 하기 위해서 갈래를 두 가지를 좀 크게 가지세요. 그죠? 뭡니까? 라면 이제 피난로의 측면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계단이 있죠, 계단은 뭐가 있습니까? 일반 계단이 있는데, 일반 계단의 구조와 약간 개념이 직통 계단이 되고, 그 다음에 피난 계단이 되고, 특별 피난 계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유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경사로가 있어요. 장애 요소들은 다들 경사로가 유사하게 돼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승강기가 있죠. 승강기가 일반이 있고, 일정 규모 있으면 비상용이 있고, 일정 규모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비난용. 승강기의 제한 요소였죠, 옛날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훨씬 많았던. 그래서 누구만 이용할 수 있는 소방관만 이용할 수 있었거든. 그런데 고층화 심층화 되면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마련하는 거. 단점은 뭡니까 하면 30층 이상만 적용된다는 거. 심층은 적용이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거.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구조 기준, 특징, 뭐 어떻게 설치된 사항 다 알았어요. 그죠? 비상용은 몇 층 이상입니까? 몇 미터 이상? 31m 이상입니다. 그죠? 공동주택은요? 공동주택은 10층 이상입니다. 암기하세요. 특별 피난 계단 11층 이상, 지하는 3층 이상, 3층 이상.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16층이다. 그죠? 차이를 잘 보세요. 이질적인 차이에 대한 개념들 30층 이상이고, 이렇게 한번 개념을 잡고 탈출을 어떤 식으로 시켜야 됩니까? 잡고 설치는 의무고,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이렇게 비상용은 추가로 설치해야 되고요. 추가로 반드시 해야 되고, 점점 개수를 많이 해놔야 돼요. 이게 잘 돼 있는 기준이잖아요. 얘는 어떻습니까? 중 하나죠. 중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들 컴플렉스가 뭡니까? 한 개만 해야 된다고. 한 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한 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의 볼 때 제일 놀라운 사실은 진짜 한 개만 돼 있는 거예요. 72층짜리인데. 그래서 2개 해라. 이런 걸 의견을 내야 되는 입장이에요. 보통 설계자가 이렇게 해야 되지. 저희는 초고층이어서 승강기는 다 피난용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오, 잘했다 이렇게 얘기 드려야 되는데 하세요라는 의견을 계속 내야 된다니까. 그 정도로 건축은 너무 안 하려고 해요. 그죠? 비상용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피난용도 더 증가시켜라. 이게 더 증가돼야 되지. 탈출해야 되는데. 그 내용에 대한 설명. 보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R셋과 A셋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죠? R셋과 A셋은 뭐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간은 허용 피난 시간의 단계와 피난 시간. 잘 돼 있는 개념은 뭡니까? 라면 뭘로 측정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를 한눈에 알 수 있게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나머지 14번도 있네요.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 14번에 거실 피난 시간 한 개 더 넣었네요. 맞아요. 이거 지금 거실 피난 시간이 있고 복도 피난 시간이 있고 층에 피난 시간이 있거든요. 시점상으로 나올 시기쯤 돼서 제가 낸 거니까 119회 이후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2루트 A 이렇게 넣거든요. 피난 한 개 따질 때. 그 면적상으로 했었을 때 하면 이게 단순하게 이게 제곱미터인데 이게 단위가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미터입니까? 그랬는데 시간으로 돼 있어요. 시간. 세크. 그러니까 세크로 써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단위 질문하러 오는 것들은 공부를 퇴보시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아니 이거 면적인데 단위가 뭡니까? 제가 면적인데 초입니다. 시간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시간입니다. 이것들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실험식이에요. 실험식. 이렇게 잡습니다. 라는 내용 한번 보시면 되겠죠. 이건 사람수 1.5 미터로 돼 있는데 폭으로 돼 있는데 단위가 세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실험식이라고. 그렇게 초로 산정하면 된다. 실험을 통해서 이건 그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까지만 보시고 25점짜리는 개요 각각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요건 뭐 또 다음번에는 25점 개요 고민을 참 잘하는 법, 표 잘하는 법, 그리고 고민이 그림을 좀 잘 그리는 법을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정리되는 데서 빨리 오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건축방학 1 풀이하고 다음 주가 수업이 마지막이라서 다음 주에 건축방학 2와 나머지 더불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